개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오전 10시 53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건국 대통령 탄신 1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천안함 폭침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군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날 세 개가 겹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은 우리 민족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선물한 것이라고 봐도 큰 과장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한다는 최저가 되고 잘 못한다가 최고가 되었습니다.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최고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이 다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여당 찍겠다는 사람보다 한 2배가 더 많습니다. 2대1의 압도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거의 경상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정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서울이 미치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심이 격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34%, 잘못하고 있다 59%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주보다 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일주 사이에 7%나 벌어졌습니다. 취임 후 최저평가입니다. 취임 후 최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요새 정당 지지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연동이 돼 가지고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지난주 35%였는데 32%로 떨어졌네요. 32%로 떨어졌습니다. 3%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26%에서 29%로 올랐습니다. 32대 29가 됐습니다. 사실은 오차 범위 안에서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국민의힘이 구박을 받고 있다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제 32대 29, 상층은 26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선 문재인 잘하고 있다를 이 블랙다운을 내면은 지역별로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잘 못하고 있다가 65, 잘하고 있다가 26. 이건 하프게임도 안 됩니다. 이번 경기는 잘하고 있다 36, 잘 못하고 있다 58.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는 잘하고 있다 30, 잘 못하고 있다 65. 다만 광주, 전라도에서는 잘하고 있다 69, 잘 못하고 있다 25. 대구, 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 24, 잘 못하고 있다 68. 요게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의 민심이 대구, 경북 민심하고 같아져 버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잘하고 있다 30, 잘 못하고 있다 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만이 잘하고 있다가 49고 잘 못하고 있다가 48 막 같아졌습니다. 이 40대를 따라다니던 30대가 달라졌습니다. 30대는 잘하고 있다가 38, 잘 못하고 있다가 58입니다. 이
18세에서 29세 사이 이 젊은 층은 노인층과 똑같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은 18, 29세 사이에서 잘하고 있다가 30%고 잘 못하고 있다가 53%. 50대 이상에서는 하고 있다 31, 못한다 64. 50대, 60대와 20대가 같은 성향. 서울과 경상도가 같은 반문재인,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관리직이 항상 보면은 문재인 적극 지지층이었었는데 이게 이탈해 버렸습니다. 사무관리직도 이제 어떠냐, 잘못하고 있다가 53이나 되고 잘하고 있다가 43이 됐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이제 입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도층이 돌았습니다. 중도층이 보수와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중도층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고 있다는 27%고 잘 못하고 있다가 그 두 배가 넘는 65%나 됩니다. 보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잘하고 있다 12, 잘 못하고 있다가 85.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매우 좁혀졌는데 서울 지역이 재밌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가 이렇습니다. 국민의당 6%, 국민의힘 33%, 이걸 합치면은 지금 같은 공동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39%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29%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가 공을 들이는 광주 전라도는 어떠냐? 국민의당 3%, 국민의힘은 7%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씨가 공을 들인 것은 전라도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거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전라도에서 58%입니다. 아직도 압도적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42%,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 이것은 선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통계가 이겁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여당이 다수 당선되기를 바란다. 33% 여당입니다. 야당 다수 당선을 바란다. 57%니까 57대 33 반올림 해가지고 막 6대 3으로 야당 후보를 밀고 있다. 정부 견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물론 정부 견제론이 최다입니다. 최다. 여기서도 40대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선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말이죠.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 31%. 아니다.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61%. 정확하게 2대1입니다. 정확하게 2대1. 인천 경기에서는 여당 다수 37%,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54%고요. 대전, 세종, 충청권도 돌았습니다. 여당 다수 당선 33%,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58%. 광주, 전라도에서만 여당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55%, 야당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34%. 대구, 경북에서는 20대 68,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25대 60으로 야당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서도 40대만이, 여기 40대가 아주 툭 튑니다. 아니, 툭 튄다기보다 40대가 고립되었다고 봐야죠. 여론상으로는 40대와 전라도가 완전 고립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0대는 여당 다수 당선 52, 야당 다수 당선 4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도가 크게 돌았다는 것은
원래 들어와서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중도 민심을 잡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중도와 보수를 이어주는 인물이 생기고, 이것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증명하겠다, 이런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하고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가 한 번 더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조국 사태가 악화되고 광화문에 90만 명이 모였던 2019년 10월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할 정도로 이 정권이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국민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가 실패한 겁니다. 야당 정치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정부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겼습니다. 즉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그 다음에 인물로서는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여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씨의 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을 하면은 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4월 3일 사전투표, 4월 7일 본투표에서 서울,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범야권 후보라고 불러도 됩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모든 선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변수는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선동에 다수 국민들이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요걸 좌파 세력이 역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하자, 사전투표에서 이긴다라는 캠페인을 벌릴 때 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요게 하나가 있고, 그 사이 김종인 씨가 계속 공개적으로 안철수 씨를 모욕 주고 인신공개를 하고 있는데, 요게 안철수 지지자들을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해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촉박해가지고 폭로를 할 때 야당 후보 비리도 아닌 비리를 의혹이라 해가지고 폭로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몇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주권자다, 우리가 정권을 혼내야 되겠다, 우리 배터를 들어야 되겠다, 착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